안녕하세요. 현송 기자입니다.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 무상교육 배제에 관한 뉴스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나 조선학교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한국에 계시면서 조선학교를 지키기 위해 힘쓰시는 우리 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 모임의 손미희 대표님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손미희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 모임, 이 모임이 많은 분들에게 생소한데요. 모임에 대한 소개 부탁합니다. 일본에서 우리 조선민족을 식민 통치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식민 통치와 박해 과정에서 일본에 살게 된 우리 조선인들이 있습니다. 이 조선인들이 조국의 말과 글, 문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조선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 정부가 과거 식민 지배를 반성하면서 이 조선학교를 지지하고 후원하지는 못할 망정 정상화되지 못한 북일 관계를 이유로 지금 현재까지도 청소년들을 차별하고 박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동포 차별에 대해서 한국 사회의 목소리를 우리가 좀 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2014년 6월 13일 날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종교계, 여성계, 노동계, 법조계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문제가 너무나 한국 사회에서도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선학교 차별의 문제라든지 고교무상화를 적용하라라든지 이 내용을 알려내고 서명전, 선언전 그리고 함께하겠다라는 인증샷 운동도 했고 국회에서 토론회도 가지고 제1동포들의 실태를 알려내는 영화 상영도 전국을 다니면서 했습니다. 물론 강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의 문부과학성 앞에서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금요일마다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고등학교 때 이 싸움을 시작을 했는데 결말을 보지 못하고 대학을 가버리니까 남아있는 후배 고등학생들이 아직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 미안한 마음에 조선대학교의 그 학생들이 후배들을 응원하는 그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 그걸 보고 참가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기도 하고 아이들이 왜 이리 차가운 거리에 공부해야 될 시간에 이렇게 나와 있을까 그 이야기도 하면서 우리도 돌아가서 이 아이들을 응원한다라는 마음으로 금요행동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금요행동을 시작했고 1월 19일 금요일이 152차였습니다. 3년이 넘었죠. 네. 그리고 금요행동이나 국내에서 알리는 것도 우리가 하지만 학교를 무조건 가봐야겠다. 가서 직접 실태를 보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조선학교를 방문도 하고 일본의 문부과학성 앞 금요행동 거기에 함께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의 전역에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 지원 투쟁도 함께 하고 있고 이제 4년째 되는 거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선학교라는 것이 일본에 있는 한인학교 개념인가요? 분단이 되고 나서 한국에서 만든 학교도 있지만 그 수는 적고요. 네. 이 조선학교라는 거는 식민지 시절에 우리 동포들이 일본으로 강제 징용들이 많이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징용된 동포들이 해방 직후에 조국으로 돌아갈 꿈을 꾸면서 바로 돌아가지를 못하니까 남은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우리 민족의 말과 글,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때 내세운 슬로건은 힘 있는 자는 힘으로, 돈 있는 자는 돈으로, 지혜가 있는 자는 지혜로 이렇게 하면서 국어 강습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70년 이상 이걸 지켜낸 거죠. 이것이 바로 조선학교입니다. 1946년 그때는 500개가 넘었습니다. 학교가. 네. 근데 현재는 유치원이 38개, 초급부가 53개, 그리고 중급부가 33개, 고급부가 10개, 대학교 1곳. 이제 지역들은 홋카이도로부터 큐슈까지 일본 전국에 현재는 64개 교가 있고요. 학생 수는 8,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46년에 500개에 비해서 지금 64개니까 시간이 갈수록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좀 반성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일본 사회에서 이 조선학교라는 거는 우리의 민족성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리고 제1동포들의 숫자가 60만인데 60만의 제1동포 사회의 중심을 이루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조선학교가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고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익단체들이 끊임없는 협박과 물리적 폭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꿋꿋하게 잘 견디고 버티면서 오늘을 만들고 있는 거죠. 대단히 상징적이고 역사적인 곳이죠. 조선학교는 거의 사립학교 개념인가요? 아니면 공립학교도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전체가 어쨌든 동포들이 만든 건데 일본 사회에서 인정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뭐 우리로 사립학교. 따지면 그런 개념이 학교라는 개념으로도 안 돼 있어요. 각종 학원, 뭐 운전교습소든 요리학원이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 각급 학교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일본에서 조선학교의 고교 무상화 제외 실태는 어느 정도인가요? 2013년 2월 20일에 일본의 문부과학省발표를 합니다. 조선학교만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성명을 공포 시행했습니다. 근데 일본 내에 있는 모든 외국인 학교, 뭐 필리핀 학교이든 덴마크 학교이든 중국 학교이든 이런 모든 외국인 학교가 다 적용이 되는데 유일하게 조선학교만 배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북이랑 일본이랑 관계가 불편하다라는 이유입니다. 이에 조선학교 학생들이 원고가 되었습니다. 이건 너무 억울한 일이다. 그래서 재판을 한 거죠. 그리고 이 학생들이 원고가 돼서 재판이 나서다 보니 학부모나 교사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역의 양심적인 단체와 개인들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고교 무상화 제도로부터 조선학교 배제에 반대하는 연락회,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재판을 하다 보니 조선 고등학생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저희들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이 단체들과 역사 NGO 포럼이라는 데서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들에게 당신들은 왜 당신들이 동포 문제에 나서지 않느냐. 네. 실제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부족한 힘이지만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 지켜낼까, 우리 학교를 어떻게 지켜낼까. 그래서 이제 명칭도 우리 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 모임이라는 걸 만들어서 일본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단체들과 연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고교 무상화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제가 이제 학생들이 재판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도쿄, 오사카, 아이치, 히로시마, 후쿠오카 이렇게 5군데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이 돈을 모아서 차비를 만들어서 유엔까지 가기도 하고 호소도 하고 전 세계에 이걸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엔 사회권 규약위원회에서도 이거는 명백한 차별이다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교 무상화를 적용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아베 정부는 아직도 이 차별 철회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를 방문하셨다면 직접 보고 느끼신 것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대학교까지 몇 차례 이제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갈 때마다 느끼는 거는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밝다는 겁니다. 웃음도 많고 인사도 눈만 마주치면 깍듯이 인사하는 거에서 참 좀 놀라기도 하죠. 요즘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 아이들과의 눈 맞추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인사도 잘하고 밝고 그리고 이제 뭐 물어봅니다. 몇 가지를 어떠냐 저떠냐 이러면 너무나 자신의 생각을 스스럼 없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하죠. 당당하게. 그럼 이제 선생님들도 보면 다 선생님들이 조선 학교 출신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의 눈빛은 사랑이 넘치고 자긍심이 가득하다. 그래서 이 민족 교육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은 어려운 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탄압을 받는 속에 지켜내자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모두가 이 자신감 있게 하는 이런 걸 보면서 같은 민족으로 좀 긍지가 느껴진다는 이런 것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 지바학교라는 데를 방문을 했는데 저희들이 갈 때마다 아이들이 조그마한 공연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 둘이가 노래를 부르는데 제 기억에는 하여튼 뭐 그때 제가 메모를 좀 해온 게 있었는데 노래 가사가 이런 거였어요. 엄마, 토끼는 우리나라 같아요. 근데 허리가 잘리웠대요. 그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건 너무 아프잖아요. 난 하나된 조국이 좋아요. 토끼 모양 지도밖에 우린 몰라요. 하여튼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간 가사 노래를 부르는데 저도 참 많이 울었는데 어른들이 울기 시작했고 어른들이 울다 보니까 노래하는 아이들도 울고 선생님도 울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손을 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니 온 강당이 그냥 울음바다가 돼서
이건 지방학교에서만 느낀 게 아니고 가는 곳마다 저희들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분단된 조국을 물려줘서 너무 미안하다라는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야 선생님들도 조금 다르시겠지만 저 같은 입장에서는 분단이 되어도 자기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일본에 가서 보니까 남의 땅에서 이렇게 차별과 박해 속에서도 꿋꿋하게 민족교육의 품 안에서 잘 자라주는 애들이 고맙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저희들이 이제 방문할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또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긍지와 자긍심의 상징인 이 조선학교를 우리가 반드시 함께 지켜내야 되겠다. 그것 자체가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는가. 하여튼 아이들 볼 때마다 제 결심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 학교 시민모임은 3년 정도 활동을 해왔는데 함께하고 있는 단위들이 이 일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느슨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나름의 입장에서는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 확산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여태까지 이제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도 조선학교 문제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이 알려내고 교육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도 방문하고 연대 활동을 많이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거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는 한신교육투쟁이라고 해서 48년 4월 24일 날 일본에서 이제 조선학교를 폐교하기 위해서 일본 경찰이 무력 진압을 했습니다. 그 투쟁 과정에서 김태일, 박규범 선생님 이렇게 해서 2명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150명이 다치고 감옥으로 간 사람 피금사만 해도 3,000명이나 나왔던 제일조선인 민족교육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었죠. 한신교육투쟁이라고도 하고 4.24 투쟁이라고도 하는. 그래서 이 투쟁이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민족교육 투쟁 70년에 보다 많이 이 사업들을 좀 알려내기 위해서 통일의 오작교를 꿈꾸는 아이들을 위해서 한국 국내에서 이제 좀 다니면서 더 적극적으로 전국 순회 강연도 하고 제일동포 관련한 영화도 하고 좀 알려내는 거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는 민족교육 탄압과 조선학교를 그 고교무상학에서 배제시킨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서명을 우리가 3년 동안 이제 진행을 했지만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이때 더욱더 적극적으로 좀 벌여놔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동포들에게 힘을 주기 위한 우리 학교 힘내라라는 국제 인증샷 운동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전 세계에 이걸 좀 알려나가는 그래서 이건 해외 동포들도 함께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죠. 그리고 2018년 올해 4.24 때는 일본 문부과학성 앞에서 그동안 모았던 서명이나 선언 이런 거를 전달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만약에 이 운동들이 좀 진행이 된다라면 네. 올해 4월 24일 전후에서 함께 일본 문부과학성 앞에서 우리 동포들과 함께 이제 민족의 목소리를 좀 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여전히 학교 방문이나 재판 투쟁이나 그동안 해왔던 거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조건들이 조금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도 이 정치인들도 함께 이 문제에 나설 수 있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외에서도 이 조선학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동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리고 해외 동포들이 또 이런 활동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해외 동포라고 딱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저도 이제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니까 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분단 국가. 네. 이게 이제 우리 해외 동포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참 가슴 아픈 현실이죠. 남과 북 해외에 살고는 있지만 고향이나 조국에 대한 생각들은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이 조국이 분단이 아닌 하나의 조국이기를 얼마나 바랄까. 해외 동포들이 훨씬 더 좀 절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식민지 아픔의 연장선에서 오늘도 여전히 지금도 차별에 맞서서 싸우고 있죠. 조선학교가 그 상징입니다. 조선학교는 제일 동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민족의 문제이고 함께 지켜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 현실을 알려내고 함께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함께 할 수 있는 게 같이 내용을 이제 저희들하고 함께 의논해서 서명운동이라든지 이걸 함께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국제 인증샷 운동이라 해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해외 쪽은 예를 들면 저명인사라든지 이런 우리 동포뿐만 아니라 평화와 인권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함께 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도 이런 사람들과 함께 좀 상징적인 인증샷 운동을 함께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필요한 거는 함께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포들이 사는 곳곳에 일본 대사관이나 일본을 상징하는 장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서 어느 날을 정해서 같이 동시 피켓팅을 한다라든지 1인 시위를 한다라든지 집회를 하고 인증샷을 하고 이런 항의하고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하나의 액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일본하고 한국에서는 금요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금요행동이라고 해서. 그리고 오사카는 화요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고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매주가 어려우면 뭐 매월이든 언제 한번 금요일을 정해가지고 동시행동의 날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 한국, 또 해외 동포들이 함께 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4.24 70주년에는 함께 일본의 문부과학성의 동포들하고 좀 모여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인원이 어느 정도 되든 상관없이. 그래서 한국과 해외 동포들이 함께 일본의 문부과학성 앞에서 그동안 모았던 서명선언 용지를 아베 정권 그리고 문부과학성에 전달을 하고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항의 행동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금요일마다 길거리에 나와 있는 그 이 아이들에게 같이 응원도 하고 학교 방문도 함께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조선학교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머리를 맞대고 토론도 해보고 이런 거를 올해 4.24 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과 해외의 우리 민족이 함께 지지하고 지원, 응원하면 일본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함께하면 저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겨야 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방문하면서 느꼈지만 다시는 이 아이들이 차가운 거리에 서지 않게 어른들이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외 동포들도 이 행동을 함께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밝은 웃음을 주는 이 일에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